자,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가 11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상이 전부가 다가 아니죠. 첫 두 경기 선발 등판 성적도 과정도 결과도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류현진 선수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류현진 선수 무엇이 문제였고, 그리고 현재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분명히 이번이 류현진 선수에게 첫 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어깨 부상 그리고 투수들에게는 어깨 수술은 거의 뭐 사형 선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기 정말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차 시즌을 메이저리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죠. 첫 두 경기는 뭐 그냥 망쳤다. 류현진 선수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가장 아쉬운 선수가 류현진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류현진 선수의 경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구속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류현진 선수의 구속 저하를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작년 시즌 류현진 선수의 이 피칭 내용을 보면은요, 작년에도 비슷한 구속으로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러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작년 4월 19일 평균 구속 88.7마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작년 5월 5일 88.8마일, 그리고 작년 6월 9일 88.9마일 평균 구속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평균 구속이 88.8마일이었거든요. 물론 아주 이상적인 구속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류현진이라는 투수는 80마일 후반대 빠른 공 평균 구속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었던, 물론 91, 92마일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류현진 선수에게는 구속이기는 합니다만은, 단순히 구속 저하 때문에 지금 성적이 좋지 않다 말하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구와 커맨드 아니겠습니까? 어제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찰리 몬토요 감독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류현진 선수의 장점은 본인이 갖고 있는 4가지 구종을 완벽하게 제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어제 경기에서는 제구가 말 그대로 엉망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에 비해서 경기 내용이 더 좋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류현진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체인지업의 제구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들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제구가 흔들리는 것일까? 아마 류현진 선수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도 지켜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요, 어제 경기 류현진 선수의 존 비율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초록색 점 보이시나요?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어정쩡한 높이에, 그리고 예전에 류현진 선수한테 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나쁜 존의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판했던 경기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좀 커터가 문제였었지 나머지 구종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만큼은 한 개의 구종이 아니라 2개의 구종이 아니라 모든 구종이 커맨드가 많이 흔들렸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팔 통증 때문에 그동안 제구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류현진 선수가 예전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구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류현진 선수의 커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속 한 85마일에서 86마일 정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터가 제구가 안 돼서 복판에 몰리게 되면은요, 치기 좋은 그냥 느리게 느껴지는 빠른 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커맨드와 제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류현진 선수가 얼마 정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솔직히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발 로테이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밀려나 있을 수도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뎁스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제 리빌딩이 아니라 윈나우 모드에 들어간 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첫 두 경기를 못한 게 아니라 작년 시즌 후반기부터, 즉 지금의 나쁜 흐름이 첫 두 경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8월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구단 입장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충분히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에 류현진 선수가 8월 한 달 동안 평균 자책점 6.22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9월 평균 자책점 7.7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출발이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단순히 뭐 두 경기 못했다 이게 아니라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 시즌 출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들여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류현진 선수를 기다려주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뎁스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고액 연봉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다 보니 발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류현진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요, 최소 열흘 정도는 휴식 기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팀이 어떻게 돌아가던지 간에 류현진 선수가 집중할 부분은 빨리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제구력과 커맨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제구력을 다시 찾아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류현진 선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구력과 커맨드를 찾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제 막 시즌이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류현진 선수는 건강을 되찾고 제구력을 되찾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오늘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